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 우리가 모르는 청소년의 얘기들을 은밀하게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열심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한 거거든요. 요즘 녀석들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그들만의 세계를 우리가 점차 이해하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그들만의 얘기를 해주실 어른들은 몰라요 김용희 교육활동가 김용희 쌤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른들은 몰라요. 참, 어른들은 모르는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거죠? 네, 근데 아까 그 멘트 중에 이제 은밀하게, 네. 그래서 은밀하게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표현이 너무 좋네요, 은밀하게. 왜냐하면 그 은밀하게 다가가야 돼요. 그들에게 소리내서 다가가면 우리 청소년들은 일단 어른들이 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우리가 1편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네. 우리가 그 말을 줄여서 한다거나 네, 네. 또 뭐 분위기 좋은 뭐 카페 어디야 이런 거 물어볼 때 줄여서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들이 어른들에게는 뭔가 터놓고 싶지 않은 은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은밀하게 우리가 은밀하게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약간 은밀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들이 과연 뭘 하고 놀까 그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유추를 해보니까 네. 게임을 하고 놀지 않을까. 게임, 또 스마트폰과 친구 삼지 않았을까. 스마트폰. 네, 또는 뭐 나쁜 짓을 하진 않겠죠. 나쁜 짓. 근데요. 이제 어른의 시각이니까 그 나쁜 네네. 짓의 개념은 굉장히 폭넓습니다. 확실히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라디오 올 때 더 네. 많이 준비를 해야겠다. 네, 왜냐면 이제 워낙 이제 진행자님이 문화 전문가고 네, 네. 많이 두루두루 많이 알고 계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던지면 내 멘트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게임, 스마트폰 정말 많이 활용을 해요. 네. 아니, 근데 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건 네.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성세대들인 우리 뭐 청년, 그쵸, 뭐 장년, 그쵸. 중년, 시니어 할 거 없이 누구나 지하철 같은데 또 대중교통 같은데 가서 보면 전부 고개 숙이고 있어요. 고개 숙인 남자, 고개 숙인 여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북목. 네. 네. 그래서 요즘 목 디스크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맞아요.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사실 정보도 거기서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요즘 심지어는 뭐 물어보고 그러면 내 땡땡한테 물어봐. 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들. 카 땡땡한테 물어봐. 자, 그래서 우리 김용희 쌤이 조사해온 요즘 우리 청소년들 뭐 하고 놀까? 저는 그 전에 좀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네. 요즘은 어떤 거로 주로 그 문화 생활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세대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네. 뭐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뭐 영화도 가고 또 뭐 야구 관람도 좀 하고 스스로 스포츠도 좀 즐기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연령대가 점점 뭐 높아지거나 또 연세가 들거나 그렇게 되면 행동이 좀 뭐라 그럴까요? 빠르지 못하고 민첩하지 못하게 되니까 스포츠는 조금 멀리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뭐 좀 정적인 취미를 많이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뭐 책을 본다거나 또 영화를 좀 본다거나. 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스포츠 목운동. 뭐 술을 든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제가 청소년 때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 1화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미디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주변에 놀거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전 제일 좋았던 게 문방구 앞. 네. 문방구 가면 100원, 200원만 있어 딱지도 하나 사오고 앞에서 게임 오락도 한 판 해보고 네, 네.
한 500원 있으면요. 1시간이 뭐야? 한 2-3시간 놀 수 있어요. 형들 하는 거 게임 구경도 하고 딱지도 구경하고 서로 교환하고. 근데 요즘은 문방구라는 개념, 그 문구점이라는 그런 모일 수 있는 스팟 장소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은 요즘에 제일 뭐하고 노는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저도 역시 당연히 핸드폰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취미가 뭐야? 혹은 여가 시간에 뭐하고 놀아? 90% 이상 다 핸드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당연한 답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컴퓨터도 많이 할 줄 알고 너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하니? 예전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컴퓨터 게임 당연히 아이들이 많이 할 줄 알고 PC방도 우리 교회만큼 많은 게 PC방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왜냐면 게임 학원이 되게 많다고 할 정도로 PC방. 네, 네. 네. 근데 게임도 사실은 핸드폰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왜 그런지를 그냥 이렇게 추측으로만 감으로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를 통계가 해봐- 또 있습니까? 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 더 잘 아시니까 이거를 제가 통계를 입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봤어요. 2025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통계에 재미난 자료가 있는데 네, 학습 시간이 2시간이 넘는 친구들이 62%고 하루에 네. 평균이 3시간 이상의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음. 여기서 말하는 학습은요. 학교에서 하는 학습 제외하고요. 학원 학습 제외한 거예요. 아, 개인이 하루에 뭐 복습을 하거나 자습을 하거나 독서실에 가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교육 평균 시간도 있거든요. 네. 주 7.6시간을 한대요, 평균이.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한다는 거잖아요, 학원을. 네, 그러면 4시간을 방과 후에 공부를 위한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 중학교 친구들은 한 3시 반 정도에 학교가 끝나고요. 네, 고등은 4시 반에 끝나요. 네, 네. 그러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의 학습 시간을 가지면 9시에서 10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애들이 놀아야 되잖아요. 9시, 네, 10시. 네. 근데 우리가 흔히 9시, 10시에 몰려다니면 불량 학생이다. 맞아요. 뭐다 이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네, 네. 아이들도 그거 알아요. 근데 내가 그럼 어디 시설에 가서 놀거나 내가 돈을 써서 놀고 싶어서 가더라도 못 가거든요. 노래방, PC방 이런 거 좋아하지만 뭐 보드게임방, 뭐 방이 있는 그런 방들은 10시 이후면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해요. 네. 그럼 아이들은 놀 수 있는 공간, 뭐 청소년 시설을 가야 되냐? 시설들도요. 직원들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 데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공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네. 너희들 뭐하고 노냐? 그냥 학교길에서 학원 쉬는 시간에 아니면 아이들 끝나고 같이 집 방향인 같은 친구들이랑 대화해요. 그럼 그거 말고 뭐하고 놀아? 저희는 충분히 대중교통에서 자기 직전에 화장실에 있어서 쉬는 시간마다 놀 수 있는 무기가 있다. 바로 스마트폰이죠. 네. 굉장히 효율적인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놀이에 네, 있어서. 네. 그 바람직한 건 사실 아니네요. 우리 청소년들의 놀이라는 게 그렇죠. 지금 통계로도 보면 가외 시간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없고 그 짬짬이 그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 들여다봐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거라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휴대전화라도 구매를 해주질 않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맞습니다. 네. 그게 바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TV 앞에 집에 바보 상자 앞에 있는다 바보 된다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사용하지 못하거나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바보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혹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 요소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뭐 익히 이미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네들 필요한 만큼 다 알아서 씁니다. 어른들보다 더 잘 알아요. 엄청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스마트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날로그 감성과 네, 네. 지금의 그 디지털 감성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세대인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 아날로그에 즐기다가 20살 넘으니까 스마트폰이 생기고 지금 4G, 5G까지의 어떤 디지털 기기들, AI에 대한 활용도 다 있는 세대인 것 같은데 요즘 10대들 그래서 평균 핸드폰 사용률이나 인터넷 사용률을 보니까 주 20시간을 사용한대요. 네. 그럼 하루에 3시간 정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보세요, 통계.
집에 오면 10시인데 어떻게 3시간을 이용하지? 그러니까 짬짬이 이용하는 거고 이래서 컴퓨터 게임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한 판에 평균 3-40분을 하거든요. 네. 그 짬이 없으니까 그거를 컴퓨터를 켜서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조차도 아깝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핸드폰을 쓰는 요소들은 이거 상호를 얘기해도 되나요? 네, 유땡땡, 유땡땡 그리고 뭐 넷 인스타 땡땡. 인스타 땡땡, 넷플 땡땡 뭐 이런 네네. 것들 시청하는 거 그리고 요즘은요 카 땡땡으로 대화를 안 해요 애들이. 아, 그렇습니까? 카 땡땡을 왜 안 해라고 물어보니까 공적인 소통 창구인 것 같아요. 가족들, 학교, 어느 동아리. 그럼 너희들은 뭐해? 인스타 땡땡으로 그걸로 주고받고 아이들이 계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 네, 네. 이걸로써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뭐 게시물 업로드는 안 하거든요. 대화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요즘에는 너 전화번호가 뭐야? 카땡땡 아이디가 뭐야가 아니고 인스타 땡땡. 땡땡 아이디가 뭐야? 네, 네. 그러니까 문화나 이런 거 트렌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 창구로서 왜 전화 통화가 잘 안 와도 집에 전화를 놔야 되는 이유나 네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네. 전화가 안 와고 내가 전화를 걸지 않아도 네네. 우리 집에 까만색 전화나 하얀색 전화는 있어야 되듯이 청소년들에게 인스타 땡땡은 그들이 그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얘기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어야 되는 거야. 안 있으면 소외되는 거예요. 소외. 필수적 요소인 네, 거죠. 네. 예. 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소속감이라는 거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막 휘발성이다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네, 네. 그 휘발성이라는 특성이 사실 인스타 땡땡과 좀 결합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인스타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차단할 수 음. 있고 혹은 언제든지 내가 사람과 관계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과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공간에서는요. 네, 네.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인스타 땡땡이 사실은 소통뿐만이 아니고 컨텐츠도 즐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인스타 땡땡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 학창 시절을 즐기는 우리 초중고 이 청소년들은 사실 어떤 세상의 흐름을 여기서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 학습하고 네, 네. 여기서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인스타 땡땡이 어떤 그 금지해야 될 여러 가지들도 사실 이 안에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제재를 해주는 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네네. 네,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게 우리 기성세대가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실제로 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마저 규제를 해버리면 그렇죠. 청소년들은 폭발할지도 몰라요. 폭발하거나 혹은 또 다른 무언가를 찾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문화적 특성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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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젊음을 만끽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 그대로 두되 좀 건전한 쪽으로 많이 규제를 할 건 해주자. 네네네. 저는 뭐 이제 나이 든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고 또 하나는 요즘 그 스마트폰에 뭐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뭐 사채 비슷한 이 나이 든 우리 네. 사람들의 흉내를 내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것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어떤 캠페인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빠지지 않게만 해준다면 그들 젊은 세대들의 소통 창구를 우리가 굳이 뭐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제가 전 디지털 교육 쪽으로 좀 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AI나 디지털 네, 교육. 네. 요즘에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심의나 규제는 필요하되 또 이걸 너무 막아버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실 또 너무 그들의 문화를 부정화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없어 그거 실제로 말고는. 청소년들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쪽으로 그쵸. 그리고 밝은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쵸. 성인들이 이 기성세대가 해줄 건 그 인스타 땡땡이나 이런 데서 아주 나쁜 것들을 자꾸 밝혀내고 차단시켜주고 이런 역할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좋은 방향성.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는 문화 이건 시대에 따라 다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젊었을 때는 뭐 소위 뭐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거는 거의 그 우리 고전에나 나오는 얘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두 소통을 거기로 하고 취미 생활도 그 인스타 땡땡에서
뭐 좀 특색 있고 재미있고 이 청소년들에게 소통이 되는 인스타 땡땡 같은 건 뭐 있나요? 요즘은 사실은 그 정말 그 인스타 땡땡 내에서도요. 네네. 본인들이 찍은 영상들이나 재밌는 것들을 올리고 이거를 공감받기를 원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외되기 싫은 또 공감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 공간에서. 네. 그래서 심심치 않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인스타 땡땡의 컨텐츠를 혹은 그 틱땡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영상들을 찍거나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청소년들도 되게 많고 그거를 또 하나의 놀이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심각하게 혹은 이게 변질되다 보면요 범죄로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괴롭힘을 찍는다든지 이게 잘못된 거면서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오토바이를 타면서 찍는다든지 네. 뭐 이런 범죄로서의 좀 오해된 저기 악용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구슬치기 뭐 이런 것들의 시대에는 사실은 낭만도 있었고 네. 항상 언제 메시가 되면 그곳에 모이면 모르는 친구들이랑도 놀 수 있고 그러면 심심할 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랑 약속 잡을 때도 아시잖아요. 뭐 032 땡땡땡 눌러서 전화를 하면 친구가 안 받아요. 엄마 그쪽 이제 어머니나 네. 형이 받거든요. 네. 어렸을 때 좀 혼났어요. 누구 있어요? 라고 저는 물어봐요. 그럼 혼나. 야, 너 누구 집에 전화했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친구 누구인데요. 네. 누구 네.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지라고 혼났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교육이고 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나름의 규제나 심의의 장치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들은 그런 게 좀 없으니까 좀 아쉽지 않을까. 근데 무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미디어 콘텐츠 그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건 사실 이것밖에 없다. 5분만이라도 3분이라도 단 30초만이라도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네. 네. 대중교통 이용해 보면 음. 지루할 때 많았잖아요. 책을 보거나 책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할 게 없었는데 요즘은 핸드폰 하나라면 2시간, 3시간 대중교통 지겹지가 않거든요. 네. 정말 효율적인 놀이 방법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 아까도 뭐 똑같은 얘기 반복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청소년들이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의 어떤 교육 환경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변화들은 있나요?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되고 있고요. 전 정권이긴 하지만 그 디지털 교과서, AI 디지털 네. 교과서를 좀 추진했었고, 근데 요게 디지털 교과서로 넘어오기보다도 참고 자료 정도로만 이제 변화될 것 같아요. 무튼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걸 굉장히 권장하고 있어요. 네. 제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14년도에 처음 일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성 교육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이 우리가 준비하고 조사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그냥 인쇄물로 뽑던지 네. 아니면 큰 전지에다가 이제 직접 매직이나 꾸며가지고 탁 붙여서 발표를 했다면 요즘은 그렇게 하라면 애들이 화내요. 할 줄도 몰라요. 네. 아이들이 직접 핸드폰이나 아니면 학교 다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다 있거든요. 개인 노트북. 네. 입학하는 순간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줘요. 음. 3년 후에 반납하되 그러니까 도서 대출하는 것처럼 전용 네. 노트북.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과 혹은 이것들을 프로젝트성으로 나이가 AI에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자기가 조사하고 공부하고 아이들끼리 디자인을 꾸밀 수 있는 PPT 자료를 공유하고 서로가 만들어 가지고 디지털로 발표를 하거든요. 줌으로 발표한다든지 네. 학교 TV를 켜가지고 TV로 발표한다든지 이게 이미 익숙한 세대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변화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AI 혹은 디지털 교육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고 오히려 이거를 잘 활용하게끔 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분명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좀 다음 주에 얘기하고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무튼 코로나 이후 특히나 이제 점점 디지털이 우리 생활 속에 거의 절대적으로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잠을 줄일래 디지털을 줄이려고 하면 잠을 줄일 정도로 디지털이 압도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학교 교육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부작용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들 갖고 있고 네. 또 휴대전화를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 친구의 그 못된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그쵸. 친구 하나를 괴롭힌다거나 네, 네. 또는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의 얘기들을
그 편집을 해서 올려갖고 선생님을 좀 난감하게 만든다거나 맞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 부작용으로 등장을 하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정제가 되고 해서 앞으로 어차피 AI 시대를 살아야 되고 디지털 시대를 네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도 어쩔 수 없이 바뀌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럼 김영희 쌤의 마무리 말은 어떤 말로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사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는 그 뭐 문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여가 생활에 있어서 핸드폰만 본다. 사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핸드폰에서 아이들이 분명히 학습하는 것들도 있고 네. 아이들한테 알려주지 않아도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해서 이걸로써 교육 자료로 혹은 이걸로써 이미 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절제력과 그거를 활용했을 때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를 우리 어른들이 좀 전달해주고 너무 부정적으로 핸드폰만 보는 것에 대해서 안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 네. 예. 그리고 유일한 그러니까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장치예요. 네. 하루에 2-3시간 하더라도 그냥 그 정도는 내비뒀으면 좋겠어요. 그거조차도 없으면 소외당하고 소통도 안 되고 혹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어진다. 좀 네. 열어놨으면 네. 좋겠다. 흔히 말씀드리고 그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왕따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맞아요. 친구들 사이에 왕따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좀 저는 뭐 첨언을 좀 한다면 이런 건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온 식구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구들이 전부 따로따로 휴대폰을 들고 식사를 하니까 한마디의 대화도 없는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저부터도 이제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식사할 때는 이 휴대전화를 들고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네. 어디다 또 안 보이는 데다 논다거나 둔다든지 아니면 또는- 뒤집어 놓는다든지. 네네. 그래서 예. 서로 최소한 눈빛 교환이나 서로 목소리 교환 정도는 해서 가족의 온기를 좀 느낄 수 있게 해야지. 온 가족이 모두 그 모인 자리에서 식사하면서까지라도 서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건 왠지 좀 너무 아무리 시대가 디지털화 된다 하더라도 메마른 정서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은 있더라고요. 완전 공감되고요. 네. 그거 이제 그 여가 문화나 디지털을 많이 그쪽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결여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요.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네. 눈을 마주친다든지 네. 질문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네. 혹은 본인이 어떤 대답으로 어떤 질문으로 유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결여돼요. 네. 나중에는 그러고 또 한번 주제로 잡아봐도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하시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들이 네. 너무 그 개인적으로 휴대전화에 친숙하다 보니까 네. 함께 어울리고 함께 대화하는 기법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가정 아니면 학교거든요. 네. 그 가정과 학교에서 좀 더 폭넓은 대화법을 연구를 해서 그들이 말문을 트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좀 삼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른들은 몰라요 제3탄 청소년 교육 활동가 김용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